1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0% 증가하는 거는 이 정도 선이 되어 있고요. 20%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에즈 유저리 요즘보니까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로 두면 이 파란색 선으로 그냥 쭉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하자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떨어뜨리기는 상당히 부족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이제 잡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목표도 이제 우리 그 대구시 그 파란색 선이 기업이나 대학 기본 계획에서 우리 대구시에 확장된 목표량이 2030년에 29.5%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구시는 한 29.5%를 감축해달라고 우리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잠정적으로 한 2030년에 35%는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에 한 30%더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한 그 300만 TO 정도, 1000톤을 300만 톤 정도를 절감하는 거고, 2030년에는 한 350만 정도, 50만 톤 정도를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 이야기는 다음에 설명하면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감축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제 하고 좀 고민해서 만들어봤는데 앞서 이제 1.5도시 시나리오하고 2도시 시나리오라는 것이 그 IPCC에서 공부한 아닙니다. 이 안은 2010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 40%, 40년 70%가 1.5도시. 그러니까 1.5도시 정도만 하려면 이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도시를 하려면 2030년에 25%, 2040년에 40%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조금은 느슨하죠. 근데 뭐 앞서 이제 그 동영상도 보셨겠지만 1.5도씨가 좀 더 우리가 인류가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 적극적인 이런 온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1도씨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덥지 않습니까? 1.5도씨 올라가는 거하고 2도씨 올라가는 거하고 물론 1.5도씨가 바람직하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노력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을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에 비즈니스 에즈 유저들이 되어 있고요. 이제 30% 2도시 기준으로 하게 되면 2040년에 40%지 않습니까? 40% 하면 그 2010년에 한 870만 톤이 됩니다. 톤이 되는데 이때 30% 가서 그 감축 40% 감축하면 한 690만 톤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정도의 감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려면 한 350만 톤 정도를 감축해야 이 정도 값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2도시 시나리오 됩니다. 2도시 시나리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5도시 시나리오를 하려면 여기서 좀 더 한 260만 정도를 더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한 600만 톤, 610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1.5도 시나리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70만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반 정도 줄여야 됩니다.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1.5도씨가 이제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우리가 기준 그 목표치가 한 700만 톤입니까? 700만 톤 정도의 목표치가 이 정도 줄이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전망시에 대비해서 한 그 앞서 얘기했던 대부분 할당량 정도 감축하는 정도 그게 BA 시나리오 되어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논의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도시 시나리오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 목표치를 한 2040년도에 한 500만 톤 정도 줄이는 걸로 되어 있고 1.5도시에서는 한 260만 톤입니까? 정도 줄이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한번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5도시하고 2도시였는데 2도시는 한 350만 톤 더 줄여야 되는데 이 정부 감축량이라고 해서 딴 건 아니고요. 이제 국가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도 노력할 거지 않습니까? 국가도 토산 화력을 이제 없애고 뭐 이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될지 모릅니다만은 뭐 이것이 좀 기여하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근데 얼마 될지 몰라서 일단 X인 거고요. 1.5도시는 이 도시에서 280만 더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제행시 보급 CCUS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게 CCS고요. CCS입니다.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에서 CCS라는 것은 뭐 요즘에 이제 탄소를 포집해서 동물 속에 묻거나 바다 속에 매장하거나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 안 됐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지열 발전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된다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래서 CCU라고 합니다. 유틸라이제이션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이것을 어떤 산업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제 드라이아이스 같은 거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드라이아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브롬산이라든지 메탄올 같은 것도 만들고 어떤 식품 만들 때 저장할 때도 쓰고 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오일 뺄 때도 이산탄소를 주입하면 더 많은 오일들을 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말하는 EOR이 되겠습니다. EOR. 뭐 이런 데 등등에 쓸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가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기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거 에너지 우리가 개인이 노력에 대해서 절약한다거나 아니면 에너지 요즘 효율 기술 상당히 잘 나오죠.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LED 같은 거 LED를 바꿈으로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LED 외에도 다양한 이런 그 효율 기술들이 기기들이 많이 있죠. 에너지 절약 기기들이 그러니까 좀 더 절전력이 높은 냉장고를 쓴다거나 이것이 다 이제 그런 거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양광, 풍력 이런지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을 비용을 누가 낼 거냐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그러려면 경제성 있는 에너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좀 더 이런 에너지원들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좀 더 좀 더 높은 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온수질 감축량 산정을 보면 이게 이제 에너지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 감축량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제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건물 쪽에 보면 뭐 냉방이나 난방쯤 되겠죠. 그래서 냉방을 원양보다 한 1도씩 높으면 한 7.5kg 연간 이렇게 한 대당 정도에 감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대구시가 100만 가구쯤 되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엄청나게 나도 참여하게 되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난방도 2도씩 더 낮으면 오히려 더 높죠. 난방보다 높습니다. 111 정도 kg 되는데 이것도 뭐 곱하기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수송도 당연히 우리가 대구시가 수송이 두 번째는 높습니다. 수송이 높은데 그래서 물론 이제 수송 에너지를 보다는 게 뭐 제가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이야기했지만 가장 좋은 거는 차 안 타고 다니는 거죠. 차 안 타고 다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래서 좀 더 하려면 경유차를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로 바꾸고요.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하고 뭐 이는 메가와트당 한 500톤 정도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도시 계산해 보면 이제 앞서 이는 제가 BAU 계산했던 방식입니다. 요거는 절감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보급도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2020년에 100메가, 200메가, 400메가 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350만 앞서 얘기했던 1도시, 2도시 시단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감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돈이 얼마 드느냐? 전기에너지 부분은 이제 뭐 계산할 수는 없는데 보통 한 전력 한 1000kWh 정도 감축하면 한 450kg 정도 감축할 수 있답니다.
근데 그래서 한 10만 정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그게 되고 이런 개인적인 노력이 되겠고 수송 에너지도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그 개인이 좀 원칙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생에너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최근에 그 값을 보니까 100km 설치하면 한 1억 8천 정도 듭니다. 토지비용 제외하고. 그래서 400메가와트 하면 한 7,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킬로와트당 한 400만 드는데 이것도 400메가 하면 1조 6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치면 신재생 태양광 에너지만 하더라도 한 2조 3천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이제 원자력 발전 건설비는 한 7조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좀 저렴하죠. 그렇지만 이제 일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고. 1.5도씨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효율을 좀 더 높였습니다. 높이고 이 비중을 아까 전에 10%, 15%, 20% 했는데 좀 더 높여서 20%, 30%, 40% 높일 거예요. 에너지도 200, 400, 600으로 높여가지고 했을 때 한 이게 600만 정도 1.5도씨에 근접합니다. 이 진도를 하려면 엄청나게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위는 같은 양이고요. 태양광은 100kW에서 600메가와트 하려면 한 1조 800만 원 들고요. 80억, 81조 800억이죠. 1조 800억. 연료전지는 한 2조 4천억, 그래서 한 3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상해야 될 거는 이제 그 균도로 발전 비용이라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런 그 에너지 비용 그 개념이 되겠는데 태양광도 생산부터 폐기 비용까지다. 요즘 태양광도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도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기까지 처리 문제, 원자력 건설에서 폐기물 처리 문제를 모든 비용을 다 고려하는 것이 균등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에너지 경쟁원에서 계산했는데 이렇게 이런 계산식이 나오는데 태양광 100메가 하려면 한 연간 20도 전력 생산하는데요. 17년도에는 한 15조에서 19조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30년대는 좀 효율이 높아져가지고 한 8조에서 12조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요. 원자력은 한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종이 있지만 1기가 정도 하게 되면 한 18조 정도에서 드는데 30년 되면 폐기물 처리 비용 때문에 한 21조 정도 드는.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은 거의 대부분 원자력과 가동 화력에 있는 석탄발전소에서 에너지 전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전력을 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많이 해서 그 전력을 쓸 거냐, 이는 우리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행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과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홍수 박사님께서 이렇게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좀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구 에너지 현황과 시나리오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엄청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시죠? 네, 숫자들이 워낙 단위도 크고 복잡한 숫자들이 계속 나와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핵심은 그 지역 에너지 계획의 목표를 뭘로 할 거냐를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얼마나 하겠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얼마나 하겠다, 굉장히 다양한 목표들이 가능한데, 근데 그런 목표들보다 이제 지금 시대 기후 위기라는 상황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포커싱을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목표를 1.5도를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거냐,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할 거냐, 아니면 비행기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결정을 해주시면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들의 내용과 양들을 결정을 해서 실제로 지역 에너지 계획의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0년까지 있는데 그 이전에부터 계속 매년 3%, 4%씩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부터 줄여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 한 번도 그 IMF 사태를 제외하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온실가스 감축을 상승 곡선을 꺾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거를 뭐 꺾는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IPCC에서 공고하는 목표 1.5도 목표면은 완전히 급격히 하락하는 저 정도로 해서 지금 사회가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해왔으니 이게 완만한 감축 곡선이 되었을 텐데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BAU 목표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뭐 완만하게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격한 전환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부담스럽고 굉장히 좀 힘들지만 1.5도 목표를 채택을 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우리 사회의 원동력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주시는 한 분의 전문가, 또 한 분은 BAU 시나리오도 만만찮은 목표다, 현실성 있는 목표다라고도 양쪽에서 주장을 좀 전문가 토론을 한 5분 정도 안쪽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또 질의를 하고 저들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도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대북송민연대 전현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금방 소개받은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전현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 5년 동안 지역에너지 계획을 만드는 우리 시민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냐 아니면 2도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양을 예측을 해서 그 BAU라고 하는 30%를 줄일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한두 마디만 먼저 드리고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13년 동안 그 아이들 낳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 153조 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0.98명이라는 세계 유일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0조 원을 더 투자를 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라고 지금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지금 아이들 놓을 수 있는 세상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이나 좀 더 행복한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투자했으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도 이민 가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알러지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한국이 살기 좋지만 밤에도 놀 수 있고 친구도 많지만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탄을 했습니다. 제가 요새 톰베리처럼 못 살지만 반의 반 정도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출퇴근을 다 자전거를 하는데요. 오늘 13km를 타니까 자동차를 탔을 때 발생하는 비용, 1리터의 에너지를 줄였고, 그리고 2kg의 온실가스를 줄였습니다. 만약에 2000cc의 자동차를 탔으면 발생되는 비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툰베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 지구온난화 1.5 특별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꼭 보자, 그리고 보고 실천하자라는데 다행히 한국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만약에 1.5가 된다 그러면 2도가 됐을 때 1.5가 됐을 때 해수면 상승의 10cm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은 1000만 명을 살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2도가 아니고 1.5가 되면 영구 동토층, 북극에 있는 완전히 동토층을 10년에 한 번 정도 북극 얼음이 완전히 녹지만 2도가
2도가 되면 10년에 한 번, 1.5도가 되면 100년에 한 번일 거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초가 2도가 되면 99.9%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1.5도가 되면 한 70% 없어지고, 그리고 곤충과 뭐 쭉 이렇게 데이터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도는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프를 꺾는 게 아니고 완전 뿌려야 될 정도의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 사태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왕 할 거, 대한민국에서 대구가 좀 더 과감하게 하는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중간에 해서 욕먹니 좀 더 과감하게 해서 에너지 리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다행히 대구는 가정, 상업, 그리고 수송이 3분의 2입니다. 70% 이상이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이야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수송 부분을 자동차에서 자전거나 내지는 걷기나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완전히 터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쪽 신한은행 중에 전기차의 코나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자전거에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 그래서 한 명 탈 거 15명이 자전거를 타면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면 803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구가 분지이기 때문에 힘들다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중국산 저가 7만짜리 자전거 탈 때 이야기고, 자동차 1,000만 원, 2천만 원에서 100만 원만 쓰시면 자전거 생생하게 잘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과감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 드리고요. 2016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195개국이 2도까지 제한을 하고 1.5도가 돼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IPCC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1.5도는 어떻고 2도는 어떻고 해서 특별 보고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 보고서에서 여러 가지 기온의 문제나 감축 목표를 했고, 그리고 2018년 인천에서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IPCC에서. 그리고 2019년 9월에 뉴욕에 있는 유엔 기후 행동 정상 회의에 툰베리가 가서 발언을 했는 거죠. 발언을 했는데 대서양을 요트를 타고 갔습니다. 비행기 타면은 온실가스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큰 배 타면은 온실가스 너무 발생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툰베리 이야기는 도둑 맞은 미래, 그죠? 나의 꿈과 미래를 어른들이 빼앗았다. 그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미안했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가 뭐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가야 되겠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기후 위기는 파국 상태에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30년까지 12년 남았는데, 11년 남았다, 그죠? 11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45% 정도를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30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후 온실가스를 제로 0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굉장히 대멸종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가 2,000명 이상의 전문 과학자들이 모인 IPCC 보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시민들이 생활에서 행동하면서 그 지역의 오차, 지역계획 에너지를 1.5도를 낮추자라고 해서 과감하게 주장하고, 그걸 대구시가 채택하게 하는 그런 시민 비상 행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1.5도 목표가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다. 비회유 목표가 현실성이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대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계시고, 대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의 감축 목표가 지금 비회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수립하고 계시는 여경부 연구원의 남강현 박사님 박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BAU 쪽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BAU 주장을 한다는 부분이 제가 환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괴롭습니다. 평소에 제가 이 연구원에 2000년에 들어와서 거의 뭐 20년 다 돼가면서 기후변화는 이제 연구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솔라시티라는, 제가 연구원 들어오자마자 솔라시티라는 큰 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상당히 그 기후변화를 선도하는 도시로 될 거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상당히 연구원에서 주목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2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우선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또 우선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제로서 우리 도시 전체 또는 우리나라가 가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또 도시 전체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주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이 BAU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해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관련한 이 온실가스 감축 이제 이 부분을 벌써 이제 3번 정도 수립을 해오면서 저희가 겪었는데 지금 온실가스에 대한 1차 계획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희망적으로 그때 이제 2020년째 그러니까 내년에 목표로 해서 저희가 2013년 정도에 이제 수립을 해서 목표를 세웠었는데 실제 계획을 이제 쭉 이행하면서 이렇게 실제 앞에서 봤지만 우리가 이행 평가도 제대로 사실 안 됐어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취약하고 잘할 수 있는지도 아직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는 시민의 어떤 설득도 아주 일부분만 되고 그야말로 좀 캠페인 정도 수준으로 하면서 진행하면서 대부분 이제 공공에서 이렇게 감축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뭐 한 15% 내지 전후밖에 이제 계획보다 안 되었는데 이제 2030년까지 이제 30%의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제 잡고 있는 목표를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는 이제 에너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가 거의 90%니까 에너지 계획이 거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관련한 활동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공에서 사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수송.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버스, 그러니까는 택시 버스,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 수송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폐기물 쪽으로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내면 그 쓰레기 쪽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그건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고 다 모아서 처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